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네, 노인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A씨가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웠고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걸.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13세 이상 장애인 성폭행은 양형 기준에 있는 공고 형량이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점, 60대인 나이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갔네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결국 1, 2심 재판부 모두 형량 결정에 고령이라는 점을 반영을 한 건데요. 최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등교하는 초등생을 성폭행해서 구속 기소된 사람이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또 과거 2차례 어린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건강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60대면은 세계 기준으로 유행 기준인가요? 청년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60대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선처를 하고 또 80대 노인의 경우에 고령 범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우리 인식에 잘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에서 고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면서 삭제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많은 분들의 인식과 맞닿는 측면에서 꼭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도 이제 법무법인 승인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넓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정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월간 노동법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우리 김민정 변호사님을 위해서 우리 오늘 또 노동법 관련 사연 마련해봤습니다.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올해로 입사 7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원 10명 정도인 작은 회사지만 업무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에 만족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 위로 상사가 새로 오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 상사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제대로 된 지시나 피드백도 주지 않고 무조건 다시 작성해오라고 하고요. 제 학벌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과도하고 모욕적인 질책을 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업무에 속하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제 의견에 반말을 섞어서 핀잔을 주는 일도 잦았죠. 그뿐 아닙니다. 은근히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동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강요해 회사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꼭 제 흉을 보는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늘 위축됩니다.
힘든 회사 생활로 잠도 잘 안 오고 가족들에게 괜히 신경질을 내고 예민해진 제 모습에 괴로워지기도 해서 결국 지난달부터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사는 대표의 동생이라서 대표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어도 동생 편을 들어 괜히 저만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막상 제 일이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연을 보니까 직장 상사의 괴롭힘, 따돌림, 폭언이 지속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민정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네. 네, 그리고 둘째,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사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연자분의 경우 좀 직급상 상위에 있는 상사분이고. 네, 첫 번째 요건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벌과 관련해서 모욕적인 과도한 질책, 반말로 핀잔을 주거나 업무 네. 외적인 일을 시켰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요건이었죠. 이분도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정신건강 관련 병원 진료까지 보게 되었다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네.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이 될 사안으로 보여요. 네. 이렇게 사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순서를 밟으면서 법적으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신고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의 사용자에게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면 사용주는 또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죠? 법령에 따라서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주가 일터 문화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면 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보호 조치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여서는 안 되고요. 네.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바 그 의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게 돼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 네. 전환, 유급 휴가 등을 이제 할 수 있고 이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에게 좀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네. 지금 사연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 근데 있네요. 이 직장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그 상사가 사용자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신고 접수가 안 되거나 혹시 신고에 대한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예외를 두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서요. 아, 네. 네, 일단은 신고 절차를 최대한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이제 노동청에 그간의 이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진행 상황까지 전부 명시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관한 진정을 해서 제대로 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 내에서 이렇게 그 조사 절차나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질 것 같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서 네.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하면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 진정에 대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내용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 피해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려고 해보았다라는 사정들도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일단은 어떤 시도해 보신 것들, 그것도 네. 이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내용들을 한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시고 네. 그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에 또 이렇게 진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노동청으로 갔을 때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일단은 그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거부된 점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야지 막연히 본인 생각만으로 회사에서 사용자가 이건 안 해줄 것 같다라고 해서 가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분명한 점이 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고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견디는 게 낫겠다 이렇게 끙끙 앓으시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땅한 절차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규정이 좀 만들어졌다면서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친족 근로자인 경우에 별도로 무슨 조치가 좀 생겼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용자 또는 사용자 관련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인 경우에 좀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작년 10월부터 제재 규정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사용자 조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네. 이런 위반 행위,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어서 좀 더 강력하게 직장 내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뭐 채용하고 그렇게 상위 직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왜 이제야 이런 그 과태료 부과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오히려 좀 의문스러운 게 있네요. 뒤늦게라도 이런 규정이 도입이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연, 특히 그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족일 때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시고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민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신화의 I Pray For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